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국내외 경제 금융 이슈들을 좀 두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권혁세 전 금감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연휴는 뭐 잘 쉬셨습니까? 예, 예. 네, 뭐 연휴 동안에 뭐 소식을 계속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의 이 딥시크가 뭐 가장 큰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예. 여쭤보도록 하고 당장 이제 이번 주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재확인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기로 했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제 일기 행정부 때보다는 조금은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또 나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때는 좀 속도 조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런 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는 관세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뭐 미국으로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할 때도 쓰고 또 이런 마약 단속할 때도 쓰고 네. 또 이렇게 무역 역조 개선이나 관세 수입을 통한 세수 확충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협상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네. 그 당초에 이제 그 지금 베센트 지명자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 이게 좀 단계적으로 좀 관세를 높이자. 그러니까 2.5%부터 이렇게 높이자 네, 했고 네. 반면에 그 러터리라고 상무장관 내정자는 강경론으로 해서 이게 동맹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센트 장관 지명자 말에 좀 약간 털을 달아가지고 아마 그런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거 봐서는 적어도 관세를 협상 수단,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위가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영향권이 없는데 아마 네. 조만간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의 25%그 관세 충격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거고 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보편 관세 아마 10% 이상 어떤 그런 게 아마 고질서가 날아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환율부터 해가 여러 가지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계 충격이 좀 가셔야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뭐 금융시장의 충격 그리고 산업계 여파 잘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세 나라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때 바로 이제 환율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의 변동성은 또 어느 때보다 좀 트럼프 이입 때문에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연휴 기간에 또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제 FMC 미국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뭐 했습니다만 올해 첫 F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좀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관세나 뭐 여러 가지 이민 정책,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미국 금리 정책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5분에 이제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지난번하고 차이점이 지난번에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근접했다 이런 이야기가 쏙 빠져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의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 시간을 좀 갖고 그 영향을 경제 전반에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걸 보고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뭐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런.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분간 동결을 할 그런 스탠스를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연준은 여러 가지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 이제 그 정치하고 분리하겠다. 이런 것도 은근히 그 기자회견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뭐 발언에 대해서 일체 노코멘트 하는 것은 이제 일체 관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하반기부터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는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상반기에 좀 지켜본 뒤에 하반기에 좀 금리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좀 가상화폐 관련돼서도 예. 좀 눈에 띄는 좀 소식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4일 만에 이제 가상화폐 정책을 담당할 실무 그룹을 설치하도록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실무 그룹이 뭐 하나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축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규제 완화다 이렇게 좀 환영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최근에 이제 그 행정명령에 가상화폐에 관한 구체적인 게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약간 실망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FOMC 의장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약간 비추가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이제 그 가상화폐에 관한 태스크 포스도 구성돼 있고 그 비축 제일 핵심은 역시 가상화폐를 이제 비축 자산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70만 불까지 갈 수 있다고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레리 핑크 회장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근거가 만일에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비축자산으로 하게 되면 전 세계 국부 펀드나 세계 각국이 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축자산 경쟁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면 2에서 5% 정도만 매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할 관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디드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석 보고서 한 20만 불까지 연말에 갈 거다. 그런 전망을 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한 분은 뭐 70만 불 심지어는 그 아크 인베스트 우리나라의 돈나무 누나랑 한 언니랑 그런 분은 뭐 한 65만 불, 150만 불까지 높게 보는데 결국 그 부분은 가상자산을 안전자산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앞으로 투자할 수 있게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비축자산, 전략자산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앞으로의 가상자산 화폐 가격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지켜볼 야 되겠는데 좀 관건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가상자산에 관계되는 SEC 수장이라든지 또는 내각에 포진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상화폐의 친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제 그 연준 의장이 그 이제 그 금리 발표하고 난 뒤에 인터뷰할 때도 누가 물었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은행이 가상자산을 뭐 이렇게 취급하고 하는 건 자유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의회에서 법을 빨리 좀 제정해 달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그 가상화폐 자산의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다. 시간의 문제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취임하면서 새로 이제 임명한 그 새 정부의 인사들은 이제 좀 비트코인에 좀 친화적인 이런 그렇죠.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사 라인업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트럼프가 임명하지 않았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열려 있는 듯한 뉘앙스를 좀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휴일이었지만 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보다 월등히 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등장을 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뭐 하루 사이에 좀 크게 폭락했다가 한 17% 폭락했죠. 네, 17% 폭락했다 이튿날 다시 좀 반등을 하다가 또 3일째 다시 또 좀 반락을 하는 좀 그런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9.8% 좀 이렇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또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 가운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게 또 우리 동학개미는 또 하이닉스가 굉장히 네. 이게 많이 보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다수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딥시크의 쇼크를 할까요? 뭐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네. 사실은 딥시크는 이미 스타트업으로서 중국에서는 이미 좀 알려진 거고 또 유독 최근에 왜 이 문제가 이슈화돼서 발표되고 시장에 충격을 줬느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좀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 때 첨단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저가의 반도체라서 당신들보다 미국보다 더 수준 좋은 높은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면 결국은 트럼프 정부 대통령이 아무리 바이든 정부 그 규제를 답습하지 마라. 답습해봐야 우리한테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 업계라든지 또는 지금 AI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그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나 챗GPT 회사라든지 또 미국의 각종 그 첨단 반도체 투자해왔던 금융회사라든지 미국 의회 정부 이 전부 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쇼크고 뭔가를 더 중국과 미국 간의 AI 자존심은 그건 경쟁인데 네. 이 이번에 딥시크라는 회사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어떤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챗GPT의 어떤 그런 데이터 자료를 뭐 도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다든지 또는 그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우회해서 그걸 다 충분히 우리가 우회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실을 해놓고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낮은 그런 용량의 그걸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의회나 이런 자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아마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갈 거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보다 강한 규제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싱가포르를 통해 중국에 간 이런 수출된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만약 이게 흘러들어간 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회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면 그 나라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매기는 걸로 해가 철저하게 앞으로 더 강한 강성의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주춤한 거는 규제가 더 강화될 거라 앞으로 판매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에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번 이걸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AI 업체 간의 경쟁이 더 확산될 거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AI 산업 자체가 조기에 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AI 관련 산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볼 거는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첨단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왔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엔비디아고 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생태계가 그렇게 납품하는 기업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중국의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은데 또 그 와중에 중국 측이 이걸 다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취임 시기가 맞물려서 일부러 지금 시점에 또 발표를 했다 이런 또 시각들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